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부동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끝없이 치솟는 집값, 청약 경쟁, 아파트 브랜드 전쟁.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한국에서 의외로 잘 짓지 않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을 위한 아파트, 시니어 주택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초고령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집값은 계속 오르지만 정작 노인을 위한 집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오늘은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와 발전 방향성을 바로 이 시니어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초고령화 현황을 알아야겠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영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50년, 미국은 15년, 일본은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7년. 한 자리 숫자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죠? 그야말로 압축 고령화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곧 사회적 준비 기간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 집값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울 한강변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국민평형 아파트 한 채 값이 영국 맨체스터의 대저택과 맞먹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엘리트 축구선수 혼란이 산 방 6개짜리 저택과 서울 아파트 한 채가 같은 가격이라니 참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시니어 전용 주택은 얼마나 있을까요? 2024년 기준 전국에 고작 39곳 8,840가구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에는 우리의 시니어타운에 해당하는 유료 노인홈이 16,724곳, 입주민만 63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무려 428배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부족하니까 인기가 치솟을까요? 시니어 주택 입주 경쟁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인가 싶었습니다. 서울 마곡지구 VLO에스트의 청약 경쟁률은 최고 205대1. 이 정도면 당첨되면 로또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이후 이곳의 상황을 보면 처참합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2억이 붙어도 사람들이 구매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죠. 공급이 없지만 비싸지 않은 아파트, 오피스텔. 그것이 바로 시니어타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할까요? 일단 인기가 없어서죠. 사람들이 아파트만 찾으니 이런 형태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구매하려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 규제입니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시니어타운은 분양과 임대가 모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무분별한 전매를 이유로 분양을 전면 금지하면서 임대 방식만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노인 입장에서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 매달 비싼 임대료를 내는 건 쉽지 않죠. 공급자 입장에서도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 보니 아예 신규 공급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냥 아파트에서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시니어타운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대기업이나 대형병원 정도가 아니면 아예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결국 중산층 노인을 위한 주거 대안은 사라지고 수요는 앞으로 넘칠 수 있겠지만 공급은 없는 모순적인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여기서 일본 사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를 20년 넘게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주거가 등장했죠. 유료 노인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운영하며 서비스와 시설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었죠. 서비스형 고령자 주택도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돌봄 서비스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도 있죠. 정부가 지원해 저소득층 노인도 거주할 수 있는 모델.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리다 같은 지역은 아예 시니어 전용 타운이 하나의 도시처럼 운영되며 골프장, 병원, 쇼핑센터까지 포함된 거대한 커뮤니티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는 한국에도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노인 주거는 단순히 집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와 서비스까지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부동산 투자와 발전 방향에 대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시니어 주거 시장은 앞으로 가장 큰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선 고령 인구는 2035년엔 1,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아파트 시장이 정체되더라도 노인 친화형 주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민간 참여 확대가 필수입니다. 정부의 임대 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 사업자가 분양, 운영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산층 노인을 겨냥한 합리적 가격대의 시니어타운이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복합개발 모델이 중요합니다.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의료, 돌봄, 문화, 여가, 커뮤니티 시설을 결합한 형태여야 합니다.
이는 곧 새로운 부동산 상품, 즉 라이프스타일형 시니어 부동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도심 입지 확보가 핵심입니다. 노인들은 교외보다는 병원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도심을 선호합니다. 서울 주요 광역, 수도권 핵심 입지에 공급되는 시니어 주택은 향후 희소 가치가 매우 높아질 겁니다. 물론 비쌀 확률이 높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작 노인을 위한 집은 거의 없습니다. 집값은 치솟고 청년 주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다가올 20년은 사실상 시니어 주거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겁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와 발전 방향, 이제는 단순히 아파트 공급이나 분양 시장이 아니라 누가 먼저 시니어 주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국 부동산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